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세종시가 돈 됐어요 안 됐어요? 세종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세종시가 가서 투자를 했겠죠? 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에? 몰랐죠? 세종시 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땅값 1등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값 폭등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세종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도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서울도 못 따라가요. 세종시의 어떤 부동산 가격 그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세종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럴 정도로 세종시가 집값 땅값이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세종시와 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가 어디냐? 어딥니까? 새만금이죠? 그래서 새만금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냐면 제가 그 지난 어떤 12월 말에 세종시 통합에 대한 얘기 나왔죠. 새만금 통합에 대한 얘기. 통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제가 6월 달부터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새만금은 앞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강역시로 가기 위해서 세 개의 시군을 갖다가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11월, 12월 달에 새만금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2월 말에 새만금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게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새만금 통합이 가장 이제 어떻습니까? 포커스가 돼서 새만금을 주도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잖아요. 근데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통합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연기군 있잖아요. 연기군하고 공주 일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주시 일부 있죠. 일부를 떼다가 세종시 특별자치시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어떻습니까? 땅값은 어떻게 됐으며 그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청주라든지 어떻습니까? 공주라든지 그다음 연기군은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안에서도 보면은 행정복합타운이 있는데 행정복합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완전히 대박 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도시역에 있는 땅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땅들조차도 20만원 하던 게 지금 4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어디에서도 나타나겠다? 새만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왜냐하면 토지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패턴은 계속 반복적이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금, 그러니까 세종시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만금을 세종시를 통해서 새만금을 우린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이 지금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얘기가 된 것처럼 새만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간단하게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기폭제뿐만 아니라 땅값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있는 땅을 하잖아요. 군단위 땅을. 군단위 땅이 어떻습니까? 자치시가 되거나 아니면 광역시가 된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완전히 신분상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분상승이 되고 있는 땅 안에 주거지역에 대한 가치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취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가면 이제 늦습니다. 이제는. 아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쌀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군불지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만금의 이 부안군에 어떻습니까?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군단이 있는 땅을 앞으로 향후 행정구역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광역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에 있는 땅을 갖다가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요게 지금 이제 새만금인데 새만금 지금 보면 요게 다 매립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다 매립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그래서 매립지역 외 바깥쪽이 이제 군산이고 그다음에 붙어 있는 지역이 김제, 그다음에 부안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신태인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김제 바꾸고 여기 전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적으로 다 새만금의 이 도로에 따라서 다 후광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후광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매립된 땅이 있잖아요. 이 매립된 땅에 대한 어떤 관할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을 매립을 했는데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서로 우리 땅이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새만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매립된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서로 자기네 땅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개발하기 어렵죠?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을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군산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부안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김제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기 어떻습니까? 아리울 옆에 여기 신도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도시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냐? 이분들이 군산은 자기네 땅이라 그래. 김제는 또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또 부안은 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네 땅이라. 왜냐면 이건 엄청난 거. 왜냐면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자체에 흘러들어오는 세금이 틀려요. 그러니까 작년 어떻습니까?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을 가져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이분들 이게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세 개의 지자체가 통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매립된 지역만 딱 떼가지고 특별자치시를 만든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산과 김제와 부안은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지금 방조제잖아요. 이게 방조제인데, 여기가 1호 방조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호 방조제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행안부, 2015년도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권을 결정을 했는데, 왜냐면 1호 방조제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1호 방조제까지는 어디서? 부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호 방조제 있잖아요. 2호 방조제는 김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군산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이거는 군산, 이거는 김제, 이거는 부안 있죠? 이렇게 가져가라, 넣어놔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행안부 결정을 했는데 군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항만 있죠?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오죠? 좋아요, 안 좋아요? 세금이 많이 거칠까, 안 거칠까? 군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부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만금 개발 지체로 통합행정구역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정해줘야 행정구역이 정해져야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개발되고 있고 여기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됐는데도 번지수가 안 나와요. 현재 가지번 쓰고 있습니다. 가지번. 왜냐면 군산이면 군산시 무슨 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땅이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여기 매립된 지역 여기만 통합을 해서 여기만 특별자치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갖다가 다 묶자, 그냥 하나로. 응? 묶어가지고 하나로 어떻습니까? 광역시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에는 특별자치시 그냥 군산하고 김제, 부안만 따로 묶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가자는 안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 전체가 하나로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광역도시로 어떻습니까? 창원과 마산이 합쳐진 것처럼 광역도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날 어떻게 나왔냐면 전라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 개편안 방침이다. 가장 유력하다. 지금 현재 어떤 얘기? 세 개의 지자체를 갖다가 다 합치자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 합치면은 현재 세 개의 지자체 인구가 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김제하고 부안까지 인구가 한 40만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이 인구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거의 78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40만에다가 78만을 더하게 되면 거의 118만이잖아요. 그러면 120만 정도 되는 메머드급 도시가 탄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에 120만이 넘어가면 광역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로 만들자. 현재 일단 새만금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부안 있죠. 부안은 군이잖아. 군 단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역시가 되는 거야. 광역시. 그러면 군에서 광역시로 되는 게 가장 수혜 아닌가요? 시에서 광역시보다는 군에서 광역시로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 녹지가 상업적이 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되는 효과는 땅값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주거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건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례로 세 개의 시군에 대한 인구를 비교해보면 군산은 26만, 김제는 83만, 83,000이고 부안은 5만대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이죠. 여기는 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가장 적은 동네가 가장 어떻습니까? 희망이 더 큰 거야. 광역시로 됐을 때 가장 수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안이 토지 가치가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40만 정도가 되고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발 효과는 어떻습니까? 매립지 안은 29만 명이고요. 아까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매립지 안에는 29만 명. 그 다음에 그 배후지, 그러니까 군산, 김제, 부안으로 흩어지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3으로 나누게 되면 약 15만 명이잖아요. 15만 명이 어디에다가 부안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 20만에서 25만 인구가 부안군 인구가 돼서 부안군 자체도 시로 승격이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도 부안군은 시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군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시로 승격을 하든 광역시로 승격을 하든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부안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가 5만에서 갑자기 25만 명이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동네는 부안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안이 지금 그래서 땅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더욱더 급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올 연말 딱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탑 어디? 부안이에요. 부안 100% 이거는. 자 보세요. 올 12월 달에 딱 보면서 신문에 딱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땅값 가장 급등 지역 1위. 예전에 세종시였죠? 예전에 제주도였죠?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새만금으로 바뀌어요. 새만금에서 부안이 탑일 겁니다. 여러분들. 부안군이 당당하게 앞으로 쭉 나설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올해부터는 부안군이 탑이고요. 근데 탑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3년, 5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한번 치고 가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여기가 군산, 그 다음에 김제, 그 다음에 여기가 부안이 되죠. 새만금 매립지역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광역시로 되잖아. 광역시 되면 바로 옆에가 신태인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익산 있죠. 그러면 여기가 통합이 되면은 여기 땅값은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신태인 쪽이 있는데 신태인이 어떻습니까? 정읍의 신태인은 새만금 동서 3쪽 라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또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으로 된다라고 하면 가장 또 수혜지로 떠오를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신태인인 거예요. 후광 효과로 인해서. 이분들이 왜? 여기가 땅값이 급등하는데 여기가 가만히 있는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강남이 올라가면 강북이 올라가죠?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접근성이 있는 수도권이 올라가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대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이 많으면 이제는 여기 안에 들어갈 거지만 이제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여기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집가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고도 남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연구 영역에서는 이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뭐냐? 이란이 뭐예요? 새만금 매립지와 3개의 시군을 전체 통합을 하겠다. 이거죠? 새만금 매립지 29만이고 3개 통합을 하게 되면 합쳐서 87만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40만에다가 여기 외부로 유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유입되는 것을 합치니까 합쳐가지고
116만 명이라는 인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 40만 원에다가 아까 78만 명이 합쳐지면, 그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116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116만이면은 광역도시가 되는 거죠. 광역도시. 그러니까 새만금 광역시 아니면 새만금 특별자치시. 결국에는 이건 어떻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방향성이. 여러분 알아요 이제는. 새만금은 돈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되는 거 100% 맞다니까 이제는.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새만금은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종시가 그랬다라면 당연히 새만금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큰 돈을 벌려면 우리가 여기서 중개보다도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사야 돈을 크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1안과 2안인데 2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 특별자치시 인구 29만만 가지고 거기만 딱 떼가지고 특별자치시로 만들고 나머지 3개 부안, 김제, 군산을 갖다 한 개 행정구역으로 통합을 하자. 이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안과 2안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뭐라고 나옵니까? 1안. 같이 다 통합하자. 결국에는. 그래서 다 광역시로 만들어서 동네를 키우자라고 하는 게 1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 좀 약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볼게요. 자 1안 인구가 어떻습니까? 114만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안 인구가 87만이에요. 왜냐면 새만금 특별자치시 빼고 나머지 군산과 김제와 그 다음에 부안을 갖다가 묶으면 한 87만 명 정도. 그 87만이라고 인구는 어디쯤 해당이 되냐면 바로 요 라인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114만 정도 에 해당이 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요 라인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다음에 광주광역시 다음인 거예요. 인구가 이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면 근데 조금 요즘에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용인시가 이거 옛날 자료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110만이에요. 고양시도 거의 한 110만 정도 가까이 됐고 수원시는 120만 명 정도 됐고 현재 지금 어쨌든 간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광역시급에 해당이 되는 요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되기 때문에 새만금 광역시로 승격이 되는 순간 그 내부에 있는 땅값은 어떻습니까? 거의 광역시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 이상으로 땅값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높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시가 되면 도시 브랜드가 가치가 상승이 되고요. 그냥 부안군이 그냥 부안시로도 될 수 있죠. 그 부안시로 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하고 전라북도의 재정 지원을 또 증대를 받으면 세수 증대로 인해 도시 실정에 맞는 투자, 교육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게 맞아요. 현재 군에서 시로만 승격이 돼도 엄청난 게 좋아지는데 근데 부안군은 자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부안군에서 부안시로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아까 20에서 25만 명 정도 늘어나면 시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승격이 돼도 좋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 특별자치시만 딱 빼고 나머지 군산과 김제와 그 다음 어떻습니까? 부안을 갖다 묶어가지고 시로 승격이 돼도 통합시로 승격이 돼도 좋죠. 맞죠? 아니면은 새만금 특별자치시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시가 돼서 광역도시로 형 나중에 꿈을 꾼다라고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성으로도 가득 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판이라는 거예요. 맞죠? 새만금에 투자해서 특히 부안에 투자해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100% 떨어지는 투자처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렇게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 수익성이 가장 큰 상품은 가장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땅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없으면서 위험도가 없으면서 가장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어디? 새만금 또 어디? 부안 그 주변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